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의 박성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 총리 내정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윌버포스 통일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래한국의 박주영 기자님이 취재하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창극 전 주필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피리 부는 사람이 선동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이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비유인지. 네.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 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하멜른의. 네. 하멜른의 그 동화, 거기에 나오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비유를 한 건데, 네.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를 뭐 잠깐 뭐 소개하자면 뭐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네. 노파심에 잠깐 소개를 하자면 독일의 그 작은 도시 하멜른 여기에 굉장히 쥐가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래서 좀 쥐를 좀 없애달라고 시장한테 시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시장이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쥐를 없애주겠다. 없애주는 사람에게 뭔가 상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낯선 남자가 찾아왔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금화 천냥을 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오케이 그럼 쥐 없애주면 주겠어 해가지고 네. 다 없애줬는데 피리를 불어서 없앴는데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금화 천냥을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쫓아버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시 그 피리 부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피리를 불고 도시의 아이들을 홀려서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동화죠. 네. 네. 아주 반다하게 동화인데요. 근데 그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비유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 이 동화 속에서 말하는 그 피리 부는 사람은 일종의 그 피리 소리라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을 꼬드기는. 아이들을 꼬드기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소리. 네.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피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피리 부는 그렇다면 이제 그런 홀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피리 부는 사람은 현대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몇 명 있는데 제가 말로 실명으로 말할 수는 없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달콤한 말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을 이렇게 홀리는 좀 꼬드기는 그런 사람들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사이비 종교인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술인들도 일종의 이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달콤한 말을 이렇게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피리 부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 동화 속에서 피리 부는 사람이 그 쥐떼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괴롭히던 소음과 뭐 어떤 그 또 쥐가 들끓으면 또 질병이 또 창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쥐를 없애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또 아이들을 데리고 홀려서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홀리고 꼬드기는 그런 역할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공적인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창극 전 주필이 얘기했던 피리 부는 사람이란 피리 소리, 그러니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로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꼬드겨서 그렇죠. 좀 이렇게 홀려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약간 이런. 그렇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한번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그런 그 정책이랄까 그런 걸 예를 들어 본다면 뭐 포퓰리즘 같은 포퓰리즘 같은 거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청년수당이요. 청년수당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홀려서 다 좋으면은 좋은 거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반값 등록금 시행했다가 뭐 교육의 질이 더 낮아졌다라는 그런 불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립 때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피리 현대에 올수록 그런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남자, 피리 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청년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람의 유혹과는 좀 반대된, 그러니까 정말로 청년들이 배웠어야 하는, 또 배워야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별발 질문을 중요한 거니까.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원칙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얘기들을 한다기보다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칙. 그러니까 절대 뭐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뭐 체제에 대한 뭐 그런 수호 의지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독자들, 그 시청자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거든요. 왜냐면은 뭐 전교조 교육 뭐 이래가지고 사실 교육 환경이라던가 대학가에도 굉장히 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대학생인데 사실 좌파 동아리, 뭐 좌파 뭐 강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시장 경제 이런 거를 이제 청년들이 배우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는 무슨 뭐 정규재 전 주필이나 최공재 감독 이런 사람들을 뭐 극으로 모는 그런 언론 보도들도 있어서 사실상 좀 힘든데 이런 분위기 전환 같은 게 좀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그 좌익, 좌파라고 네. 부르는, 혹은 자칭 그들 스스로는 진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나라를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슈라든가 정신이라는 이게 마치 주류가 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이미 30년 이상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진지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조직하고 그래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에. 그래서 지금 뭐 정규재 전 주필님하고 최공재 감독님 얘기를 하셨는데 극우라고,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극우가 지금 우리 그 일반 그 여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대중들은 극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럼 이제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포털 사이트, 과연 이 극우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한번 봤어요. 네. 네, 그 네이버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정규재 전 주필, 그 다음에 최공재 감독님,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유석춘 그 연세대 교수님, 네. 뭐 윤서인 작가 이런 분들도 계셨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가 정의하듯 구글을 정의하듯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이죠. 네, 맞아요. 네. 네. 보수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과거의 전통과 경험을 존중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꿔가자는 그런 주의니까. 물론 이건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보수주의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체제
네. 체제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시장 경제도 그렇고 이걸 뒤집어 엎자, 엎어버리자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의 경험과 체제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거는 점진적으로 바꿔 가자는 거잖아요. 네. 이런 토대인데 국수주의적이다. 이분들이 국수주의 전혀 국수주의적이지 않고 뭐 어떤, 일본, 미국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네. 오히려 탈민족주의를 맞아요. 외치는 분들인데 지금 네이버가 규정하는 그런 구구라는 개념과도 완전히 틀린 거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이 얼마나 구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네이버가 이렇게 구구를 규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네이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 잘못된 단어가 아주 일상적으로 쓰일 만큼 극우라는 딱지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쓸 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용어 혼란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뭐가 보수주의고 뭐가 자유주의고 뭐가 좌파고 우파인지도 지금 기본적으로 개념을 전혀 모르고 맞아요. 있다는 네. 얘기죠. 이런 분위기는 근데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순간에 진행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걸 바꾸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한 그 노력도 지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는 뭐 보수 우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금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 시도를 해 가야 되겠죠. 장기전으로 보고. 그렇죠. 네. 네, 피리 부는 사람 이런 얘기를 오늘 했었는데요. 극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어쨌든 이 피리 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이비 종교인 아니면은 예술인, 언론인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정말 자신들의 어떤 피리 부는 능력을 쥐를 쫓는 데만 쓰고 시민들을 행복해 하는 데만 쓰고 아이들을 꼬여내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